혈액순환과 변증약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과 변증약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분석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고혈압의 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의 증세는 소리 없는 저승사자 또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는 그런 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이 나타나고 혈압이 높을수록 증상이 강하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심화해서 혈압이 매우 높아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고,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환자들은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을 하고 심각한 합병증에 도달하여서 이 고혈압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증상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뒷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쉽게 피로해지는 어떤 증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상태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흔히 몸이 붓는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가슴이 아프다, 두통이 오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뇌혈관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구토나 의식장애들에 대한 심한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위험인자입니다. 고혈압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그 혈관이 노화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붉은 신호등이 켜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모두 나이가 든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을 잘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가족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은 고혈압에 굉장히 유용한 인자가 될 수 있죠. 운동 부족 역시 그러하고요. 흡연, 그리고 소금, 과음, 스트레스는 고혈압에 아주 위험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금이 굉장히 위험한 그 인자로 이제 보여질 수 있었고,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현격하게 저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고혈압의 위험인자인 비만과 운동 부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경우 통계에 의하게 되어지면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고혈압에 잘 걸리고,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증이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찌고 체중이 늘면 더 많은 피가 배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게 되어지면 심장과 혈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게 되어지고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체중이 늘게 되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인슐린은 체내의 물과 소금을 저장하려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비만자가 체중을 약 4.5kg 정도 감량을 하기만 하게 되면 혈압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kg 정도 만약에 체중을 줄이게 되면 염분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혈압이 수축기 혈압은 25, 이완기 혈압은 약 10mHg 정도의 그 혈압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운동 부족은 바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게 하는 그 고혈압의 아주 중요한 그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살을 찌지 않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은 곧 비만을 부르고 또 고혈압을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과 스트레스도 역시 고혈압의 아주 위험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 속에 니코틴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들이 흡연을 통해서 유입되게 되어지면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또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담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산소 부족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더 많은 피해 배달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알코올의 과다 섭취도 역시 이제 그러하죠. 하루에 서너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아주 증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혈압 상승 물질, 즉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올라가서 혈압을 올라가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혈압 상승 작용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흥분작용과 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고혈압 이외에 다른 부분의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의 과다 섭취 그리고 저칼륨증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금을 2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고혈압에 걸리기 아주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염분이 혈관 속에서 수분을 과다하게 유입시켜서 혈관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분에 대한 과민 반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금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과다 섭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인체는 물의 배출을 줄이고 체내의 소금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민 반응에 대해서 염분을 조금만 섭취해도 많은 물을 체내에 고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피 속의 수분의 양을 늘려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염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고혈압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러한 그 증상과 관계가 있죠. 또한 저칼륨증도 역시 고혈압의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칼륨의 섭취가 적게 되어지면 이 염분이 체내에 많이 쌓일 수가 있고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칼륨을 섭취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체내에 있는 염분을 끌어안고 이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기전이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칼륨증과 과다 소금 섭취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고혈압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고혈압의 일상적인 식사요법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염분을 1일 5g까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서히 염분을 줄여서 싱거운 맛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염분을 5g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또한 식탁에 간장과 소금을 올려놓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짠맛에 길들여진 미각을 신맛이나 매운맛의 향신료 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안 돼 있는 음식, 슴슴한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레몬이나 식초 등과 같은 신맛을 이용하거나 매운맛의 향신료, 대표적인 부분들은 고추나 고추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카레라든지 허브 종류도 역시 매운맛의 향신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으로 함께 조리를 하게 되지만 역시 짠맛에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간식을 피하고 야채의 활용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육류보다는 생선을 섭취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육류는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관과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항산화 물질과 함께 또한 면역 증진에 관여하는 것을 세포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불안전하긴 하지만 또한 그 불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면역 물질들, 효능 성분들을 또한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도 역시 고혈압에는 필요한 식사요법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에도 이 염분과 기름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질의 단백질과 그리고 적절한 지방, 지질 성분들, 그리고 당질과 나트륨, 칼륨이 바로 이 식품과 이 혈압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어떤 양질의 또한 지질을 섭취하며 당질과 나트륨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떤 칼륨이 섭취를 할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고혈압 음식은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소금의 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소금을 줄여서 하는 하나의 요리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염 고추장을 만들어서 그 저염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CJ 한 급식업체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소금 고추장 양을 줄이고 고춧가루 양을 늘려서 그대로 이 매운맛을 또한 유지하기 위해 두부와 참깨와 참기름 등을 사용하여서 저염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추장과 두부, 그리고 참기름과 참깨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고추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참깨와 참기름이 잘 섞이도록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염 두부 비빔밥 고추장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소금 섭취량은 1g 정도로 섭취할 수 있게 완성이 된 거죠. 건강을 위해서 또 싱겁게 먹자라고 하는 캠페인 하에 두부의 고소함을 더한 저염 두부 비빔밥 고추장이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염식 고추장 비빔밥 식단을 완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빔밥과 국 그리고 김치 그리고 또한 기타 반찬 종류를 합해서 소금 섭취량이 2.4g 정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우리도
한번 어려운 것부터가 아니라 쉬운 것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에 적합한 음식들을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의 소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품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그 양질의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잠깐 본다고 한다면 밤이나 감자나 고구마, 토마토, 그리고 양파나 냉이 같은 것들이 바로 좋은 칼륨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량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그래서 체내에 남아도는 나트륨 성분을 소변과 함께 체내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굳지 않게 해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누틴 성분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분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가열해서 먹으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진다면 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 성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 역시 누틴 성분까지 있어서 혈관을 또한 튼튼하게 하는 혈관을 충분히 이완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토마토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의 껍질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시스틴 유두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의 내벽이나 혈액 그 자체의 작용,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양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륨 성분과 고혈압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선을 준비하신다 한다면 소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칼륨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약선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벽을 튼튼히 해주는 식품입니다. 고추, 브로콜리, 고구마, 연근, 당근, 피망, 쑥갓, 샐러리, 가지, 토마토, 시금치, 무, 배추, 근대, 시래기, 천마, 우엉 등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변비가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변비가 있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혈류 속에 유해한 가스들이라든지 유해한 물질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싸는 것도 이 고혈압에는 굉장히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혈압에 좋은 변비 예방 식품도 고혈압 약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다시마, 우유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런데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구의료원 황성수 박사가 현미 70밥상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면서 전국 고혈압 환자들에게 이제 희망 섞인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혈압 목숨을 걸고 편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MBC 스페셜 제작팀과 함께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고기와 생선, 그리고 우유와 계란, 백미와 단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또 양질의 음식을 양질의 조건 상황에서 잘 섭취를 하게 돼야 질병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면 의사도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들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못 고치면 의사도 못 고친다는 말을 보면서, 그럼 음식으로 어떻게 고칠 거냐?
뭐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뭐 소금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우리가 약선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약선으로 고혈압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첫 번째는 우리 영양의 밸런스, 즉 조화 균형을 무엇보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생선, 우유, 계란, 백미와 단 것 이것들을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편식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섭취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적절히 잘 맞춰서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에 목숨을 걸고 편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예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참 조화 균형이 맞게 밸런스를 맞춰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을 했었지만 최종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고혈압과 약선 요리, 양식 요리를 결합을 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본 식품학적인 상황에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려보게 될 때 고혈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줄이고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 좋은 것을 먼저 많이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워낙에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지 않은 음식을 먼저 본다 한다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과식이나 폭식이나 지나친 육식이나 커피나 그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흡연이라든지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약선의 첫걸음이다. 고혈압의 약선 음식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과연 고혈압에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즉 그걸 변증하고 그걸 음식으로 실천한다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먼저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유해한 것들이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견되어진다면 그건 줄이고 그걸 줄인 만큼의 다른 좋은 것으로 고혈압이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염분이나 육류나 생선, 계란, 우유, 백미 같은 경우는 좀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현미라든지 채소나 과일, 담백한 음식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영양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고혈압의 양식 요리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과 저혈압, 고지혈증에 적합한 변증약선 시선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시피를 주요한 교육 재료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